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제 얘기한 전기차 법안에 대해서 댓글에 좀 많이 달려서 그걸 또 상세히 볼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틀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고쳐야 되는데 큰 그림에서 어제 하고자 하는 바에서는 또 자세히 또 들여다보니까 틀린 게 없더라. 그래도 틀린 부분이 있으니까 수정을 해야겠죠. 시작하기 앞서 테슬라 앤 엔비디아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엔비디아도 워낙 AI에 지금 그래픽카드를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창창하죠. 정말 감사드리고 왜 소송 안 거냐, 일론 머스크한테 이제 물어본 건데 제가 한 얘기를 그대로 했습니다. 퍼블릭 퍼슨이,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알려진 사람이 매스미디어랑 싸워가지고는 의미도 없고 이기는 거라든지 그걸 복구하는 거는 almost impossible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응을 하는 게 결코 좋지 않고, 여기서 얘기해 보면은 세르게이의 부인인 니콜이 일반인이기 때문에 니콜이 하면 괜찮긴 한데 그러길 바란다고 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거기에 다시 자기가 댓글을 또 달았는데 물어보니까 그 두 사람 다 그런 얘기를 하는지조차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미국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기분 나쁘다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게 진짜 소송으로 이어지고 이러려면은 그 피해를, 경제적 피해를 돈으로 그게 환산이 돼서 정확히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냥 내 명예가 실추됐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지만 결국은 경제적 피해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은 그게 어렵고, 그리고 솔직히 경제적 피해가 없다라는 얘기는 별로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가는 미국의 유명 인사들이 워낙 많아서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고 뭐 누군가를 비판할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그거에 그렇게 발작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게 내 재산이라든지 돈에 연관이 되면 그거는 길을 쓰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아마 뉴스가 명예나 그런 쪽으로 좀 더 비춰지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이면에는 경제적 피해가 여기는 더 우선한다, 그게 명확히 드러나면은 그걸 빌미로 갖다 치죠. 근데 별로 관심이 없고, 일론 머스크 역시도 지금 주식에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어하는 거지. 다시 한번 소송이나 이건 정말, 그러니까 정말 극단적이고 최악의 경우로 대비책이지 큰 의미가 없다. 그리고 제가 어제 멕시코 얘기를 그걸 들어갔는데, 일단 그것도 놀라운데 노조가 굉장히 멕시코 공장을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테이블에서 없어졌다는 게 좀 놀랍긴 한데, 제가 틀린 점, 노스 아메리카에 멕시코가 들어가더라고요. 진짜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이거는 저도 이거를 영상을 만들고 제가 한 얘기를 다시 듣거든요, 몇 번이나. 근데 그때도 캐치를 못했습니다. 참 제가 한심하네요. 아니 한국어로 근데 이걸 보니까 북중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중미잖아요, 중미. 근데 노스 아메리카는 북미인데 여기에 멕시코뿐만 아니라 자메이카, 쿠바 이런 게 다 들어가더라고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이건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또 웃긴 게 결론은 크게 바뀌지 않더라. 그것도 웃긴데요. 그리고 이 법은 그때도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많이 왔지만 지금 100%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노조의 그런 입김이 그 테이블에 없어졌다라는 게 결국 진행되다 보면 또 난도질당할 확률이 좀 있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그렇지만 이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우리 조만친 씨께서 그거를 어쨌든 제일 걸림돌이었던 사람이 그걸 어쨌든 합의를 했다라는 거에 크게 의의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진전됐다라고 제가 얘기한 건데, 자 이제 법안을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FTA를 Free Trade Agreement를 한 나라도 해당이 되는데 그냥 조금 배려했다라는 수준이지, 법만 보면은 그러니까 FTA 한 나라들은 상관이 없지 않을까, 그게 좀 애매합니다. 그게 결론적으로는. 근데 맞습니다. FTA도 맞는데 여기 보면요, 배터리의 로 머티리얼까지, 그러니까 배터리를 어디서 생산하냐, 그리고 어디서 어셈블리 하냐, 그리고 그 원재료가 어디 있느냐까지도 봅니다.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따질지가 저도 정말 궁금한데, 이거에 따라서 미국 바깥에서 만드는 배터리의 그 희비가 갈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따져봐야 되고, 여기서 좀 논쟁거리가 있는데,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12번 일렉트릭에서 잘 정리를 해줬는데 페이지 이 법안의 374쪽의 라인 20에 2025년부터 이 위가 뭐가 됐든지 우려되는 나라의 컴포넌트나 미네랄을 쓰면은 텍스 크레딧에서 무조건 제외된다. 결국 미국 맘에 안 들면은 제외된다라는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요소에 결국 미국 내에서 하라는 압박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50%의 배터리 컴포넌트가 지금 이제 이 법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입니다. 2023년 첫 번째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부터 해당이 되는데 점점 증가돼서 2029년엔 100%고요. 로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2027년 80%입니다. 근데 프리 트레이드 된 건 됩니다. 근데 자동차 조립은 아까 말한 그 노스 아메리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FTA를 맺은 나라에서 차를 조립해갖고 갖고 오면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멕시코는 해당이 되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왜 결론에는 별 이렇게 영향이 없는지 그 다음 장에 다 설명이 되는데 추가로 제가 아주 그렇게 유심 있게 이게 저한테 해당이 돼야 되는데 뭐 저도 이제 앞으로 살 전기차 이제 사이버 트럭도 있긴 한데 저한테 해당이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이 텍스 크레딧은 이래나 저래나 그래서 약간 정말 중요한 뉴스에도 약간 그게 텐션이 떨어졌던 게 다음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을 손 떼라는 겁니다. 프리 트레이드가 맞춰져 있는 나라가 진짜 찾아봤거든요. 어떤 나라가 있는지. 여기 한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멕시코도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일본이 없더라고요. FTA를. 근데 일본은 지금 하려는 중입니다. 일본하고 이미 트레이드 어그리먼트가 있고 일본이 FTA로 나간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게 빨리 돼야 되는 게 또 댓글에 보니까 아니 4680 말고 미국에서 생산되는 배터리가 뭐가 있냐 그거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기가 팩토리 1은요 한 2014년에 어떻게 계산해서 정상 가동한 게 아니라 2016년 그 언저리인데 당연히 셀은 파나소닉이 생산하죠. 디자인 바이 파나소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그 셀이 여기서 생산됩니다. 미국에서. S랑 X에 들어가는 셀이 일본에서 수입되지. 팩은 여기서 만들고 그 셀도요. 2170 셀은 이 기가 팩토리 1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전량 생산합니다. 이걸 지금 저 중국 얘기를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일렉트릭에서 다 가져온 거지만 어쨌든 일렉트릭도 아메리칸 메이드 인덱스라는 데서 결국 따온 거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차량이 얼마나 조립되고 그 퍼센테이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압도적으로 1등이 테슬라 모델 Y입니다. 2등이 테슬라 모델 3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미국에서 만들어진 차입니다. 그러니까 혜택이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 법안 취지가 결국은 미국에서 만들라는 얘기가 거기 완전히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FDA 물론 해당되는 나라도 있지만 분위기가 나중에 결론에도 다 왜 그런지를 얘기할 테지만 그게 요소의 법안을 보면은 다 녹아 있습니다. 미국은 참 이런 게 대단한 게 혼다가 일본 기업이지만 그런 걸 신경 안 씁니다. 미국은 이런 면에서 참 미국 나라라는 자체도 참 체질 개선이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강대국이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 포드는 링컨 요거 하나 있고 대부분이 테슬라 아니면은 혼다입니다. 테슬라는 무려 탑6에 거의 다 테슬라입니다. 아메리칸 메이드에. 배터리를 일본에서 셀만 수입을 해갖고 오는데 S랑 X도 상당 부분 미국에서 다 만들고요. 아니면 여기 혼다, 그 집 체로키 정도, 이거 202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회사들은 좀 위태위태하죠. 이걸 잘 따져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배터리의 로 머티리얼이 특히 한국 기업도 이게 전 걱정이 되는데 대부분이 중국에서 만듭니다. 이게 미드스트림의 케미컬 리파이닝 보면은 80% 전 세계 마켓이에요. 물론 2019년 자료인데 지금은 더하면 더했지 이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대부분 중국에서 가공되고 중국에서 심지어 마이닝도 많이 하고요. 적지 않고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전부 마켓이에요. 전 세계에서. 결국 배터리에서 중국의 이 향을 빼기가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은 중국에서 이런 원재료가 안 오면은 저번에도 댓글에도 누가 남겨주셨는데 찾아보니까 적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그래파이트 같은 경우는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낮추느냐. 이 법안의 요지는 미국에서 만들라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의 손을 떼라는 게 아주
요소요소에 녹여져 있습니다. 아, 테슬라도 많은 걸 중국에서 의존하지 않냐? 예, 중국에 파는 차만요. 심지어 이 기가 네바다, 예. 아, 근데 이게 문제죠. 이게 일본 게 많이 녹아도 있죠. 그래서 이게 빨리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도 완벽히, 그러니까 막상 진짜 요소요소를 다 따져보니까 아주 또 자유롭지는 않더라고요, 테슬라도. 근데 FTA를 하는 과정이니까 일본하고 이게 안 되면 어떻게든 여기서 다 해결을 해야겠죠. 근데 일단 그런 토대, 미국 내 단일 공장으로 최대 규모로 배터리 셀을 생산하는 게 테슬라 파나소닉 합작이 여기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당장 혜택 보기가 쉬운 구조라는 거죠. 근데 아주 상세히 뜯어보니까 완벽하진 않더라. 일본이 FTA를 안 한 것도 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했다고 했는데 하는 과정에, 그러니까 트레이드 어그리먼트가 있지만 하는 과정에 이게 빨리 통과 안 되면 테슬라도 약간 이거 머리 아플 수 있다. 왜냐면 양극재나 이런 것들이 그 리파이닝 하는 게 일재가 좀 많이 들어가서 근데 한국 기업들이나 다른 나라들 다른 차들이 쓰는 거예요. 지금 CATL도, 그래서 CATL이 멕시코에 진출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멕시코를 워낙 인건비가 싸니까 일단 노리지만 결국 그 밑바닥인 로우 머티리얼이 어디서 왔냐, 이게 중국의 냄새가 너무 많이 묻으면,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어려운데 한국 기업이 참 중국과 이 친밀도가 높은데 미국의 이런 제재를 피하고 이게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이걸 잘 따져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따지냐가 또 복잡한 문제더라고요, 법안을 보니까. 그래서 이건 논란의 여지도 있고, 근데 이걸 더 깊게 제가 보지 않은 이유는 아직 많이 왔지만, 어제도 얘기했지만 다 통과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너무 크다. 중국 향이 너무 많이 붙어 있으면 인산철은 그럼 해당 안 되는 거 아니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빨리 변경을 해야겠죠. 근데 테슬라는 벤더가 너무 많아서요. 실제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생산한 것뿐만 아니라 이미 다양한 루트, 그리고 자기가 남미 쪽이나 광산을 많이 사죠. 광산 사업에도 직접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응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인도네시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죠. 하이니켈을 위해서 많은 배터리 기업이나 여러 회사들이, 특히 한국 기업도 인도네시아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미국에 팔려고 그러면은 인도네시아가 이걸 해야 되는데 하겠죠? 그거 잘 모르겠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그래서 이게 지금 복잡하게 지금 얽혀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없기 때문에 하이니켈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렇지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미국에서 만들어진 차에 혜택을 주도록 요소요소에 다 장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초대박인 건 맞고, 그 외의 기업들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찾아보니까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중미가 아니라 북미입니다. 북중미가 아니라 그냥 북미에 이런 많은 나라들이 껴있다라는 점. 저도 이걸 캐치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저도 참, 그러니까 제 얘기를 너무 100% 비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마지막에 제가 또 이제 반도체 얘기를 넣는 이유가, 결론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결국 미국에서 만들라는 FTA도 된다지만 근데 요소 분위기가 그렇다라는 건데, 한국은 FTA를 미국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왜 미국에다가 저렇게 200 빌리언입니다. 밀리언이 아니라 빌리언 달러를, 조단위죠, 한화로 치면. 원화로 치면은 이게 조단위의 돈을 물론 한 해에 다 퍼붓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next 2 decade, 그러니까 뭐 20년, 그러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미국에 저런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왜 FTA를 해서 한국에 공장을 확장해도 되는데 왜 여기다 지어야 할까요? 지금 배터리 법이나 이런 걸 보면은 왜 FTA를 해놓고 왜 미국에다 지라고 공장을. 그것뿐만이 아니죠. TSMC는 미국에다 반도체 공장 짓는 거는 무리라고 하지만 결국 애리조나에 결국 공장을 지으려고 하죠. 다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대만은 좀 얘기가 다르지만 결국은 이런 분위기로 간다라는 거죠. 분위기가 한국하고는 심지어 이렇게 FTA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한국 기업들한테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지금 다 미국에다 지라고 하는데, 공장을 중국에 많이 수출함에도 불구하고 참 이런 문제들이 한국 기업들한테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예전에 댓글에 한국 기업들이 뭐 전 세계로 호령하기 때문에 해외 공장 짓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막 평가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왜 이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조업을 잃어버린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을 좀 안타깝게 그 많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배터리 공장이 한국에 전혀 증설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구도 줄어가는데 과연 우리가 이런 저도 이번에 FTA를 찾아보면서 우리가 다른 나라한테 뭘 줄 수 있겠냐는 거죠. 5천만이라는 인구가 결코 적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경제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지금까지 한국이 정말 잘해왔고 경제 대국으로서 다른 나라들과 원활히 이런 프리 트레이딩 어그리먼트라든지 이런 면들에서는 참 좋았는데 점점 앞으로 인구도 줄어가고 공장은 다 지금 앞으로 미래 먹거리한 배터리는 해외에만 증설하고 그게 좋다라는 듯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중국하고 미국은 그런 미쳐가지고 자기 나라에 막 지라고 이렇게 막 온갖 압박을 다 가하는데 이거 왜 그러겠습니까? 제조가 없는 나라에는 다시 한번 미래가 없습니다. 이걸 찾아보면서 뼈저리게 느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무 암울하고 지금이라도 좀 이런 한국의 좀 제조업이 좀 부활을 투자가 더 크게 일어났으면 좋겠고 지금 해외에 엄청나게 투자하는 계획들이 막 발표되고 있거든요. 또 하나 인구가 줄면은 우리가 뭘 줄 수 있냐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정말 잘해왔는데 인구가 줄게 되면 아무도 한국의 시장에 솔직히 신경 안 쓸 겁니다. 뭔가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대응을 어려워집니다. 그냥 너네 나라에 안 팔고 말지. 시장이 작아지는데. 결국 FDA를 하려고 그러면은 나도 그만큼 어느 정도의 시장성을 상대방한테 보여야 된다라는 걸 이걸 찾아보면서 그러니까 중국이든 미국이든 거대 시장을 무기 삼아 지금 자국에다가 공장지라고 압박을 줄 수 있는 건데 한국은 인구가 그 애를 하도 안 낳아서 그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럼 앞으로 정말 인구가 줄어가는데 그래서 저는 근데 이민자 받는 게 답인데 여튼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근데 결국 우리가 점점 남의 나라 눈치를 인구가 줄게 되면 볼 수밖에 없게 되고 점점 이런 FTA에 있어서 거래가 약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 있어서는 어제 한 얘기가 이런 반도체의 그런 미국의 공장지라고 압박진 하는 것을 보면서 큰 틀에서는 틀렸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결국 중국의 손을 떼라는 얘기를 어제 못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 배터리 퍼센테이지를 그래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페이즈 업이죠 이런 걸 어쨌든 페이즈 아웃 개념에서 그래서 순차적으로 연도별로 이렇게 늘리는 게 아닌가. 당장 이걸 끊으라고 하면 큰일 나니까. 근데 한국 기업들이 여기에 많이 걸려있고 다른 나라들도 사실 중국의 이런 원재료들을 많이 쓰는데 그나마 이걸 전환하려고 미국 내에서 다 하려고 노력하는 게 그나마 많은 퍼센테이지를 하는 게 테슬라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많은 뉴스나 이야기들을 전달해드린 근거로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당장 만약 법이 시행되면은 아슬아슬합니다. 다른 차들들은 이걸 좀 잘 따져봐야 되는데 쉽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게 중국의 이런 막강한 시장 로머티리얼 장악력 때문에 큰 그림에서는 하고자 하는 방향에서는 맞다. 근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끊어낼까가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